안녕하십니까. 시험 대비를 앞두고 직전 강의 오늘도 심야 강의 미드나잇 클래스를 열면서 한 명을 위한 강의. 하지만 염증인간은 이 한 명이 또 여러 명이 되고 그럴 날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과 또 이 현재 이 14가가 내용이 좀 난해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맥락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비록 우리가 한번 배웠긴 했지만 우리가 또 이게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하면 조금만 또 응용이 돼서 나오면 또 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또 우리가 대비가 잘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것만큼 이제 정독 강의, 이거는 좀 어렵겠지만 서머리 위주로 이제 직전이니까 그렇지만 또 밀도 있게 또 다뤄야 될 거는 또 다르고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자, 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나비 내용이죠. 나비, 버터플라이. 이게 뭐 버터플라이의 그 표본이 우리가 보면 날개가 딱 X자로 펴져 있잖아. 근데 그게 박제된 그런 게 사실은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게 이 글의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자연에서는 보다 날개가 이제 사실 몸통 아래로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게 맞고, 특히 그 뒷날개는 이제 몸통 쪽으로 더 붙는 모양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연에서는 거의 이거를 닫고 있다고 했죠. 닫고 있고, 이제 이게 햇빛이나 이런 데서 날개를 폈을 때도 우리가 박제된 모양처럼 X자로 펴지지가 않고 약간 다운 슬로프 방향으로, 이제 아래 방향으로 좀 더 앞날개는 좀 더 안쪽으로, 그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그죠?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are different measures of 이거 there are different measures는 이제 2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Until the camera came along to take photographs of living butterfly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아있는 사진, 그 나비 사진을 찍기 위해 그 카메라가 이게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카메라가 실제 살아있는 나비를 촬영하기 전까지는 standard image of butterfly의 그 표준 이미지는 보통 grossly, 아주 심하게 distorted가 뭡니까? 아주 그 왜곡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게 ED를 꾸밀 때 부사로 아주 심하게 distorted, 왜곡이 돼 있었다. 카메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보아한즉 it shows them not as they are in life but in death라고 되는데 나데이 버피 걸렸고요. A가 아니라 B다고 여기서 접속사가 걸리면서 얘들은 이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누구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뭐가 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어떤 스탠다드 이미지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 등장 이전 시대에 이 버터플라이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것으로서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but 이하에는 이게 이제 they are가 생략돼 있겠죠. 그들이 그 죽어 있을 때, 그 죽어 있을 때 모양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데이 버비 들어갔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문장이 끝나면서, 그리고 이 버터플라이들은 주로 당시에 박제가 돼 있었다, 마운트 돼 있었다, 이렇게 타져 있었다, 벽에 이렇게 붙여 있었다인데 엔드데이 빠지고 빙이 되면서 마운티드, 박제되어 있었다, 핀으로 in a museum. 알죠? 여러분들 나비 그 박물관에 이거 꼭꼭 꼽아서 놓은 거. 그러면 그거 어떻게 꼽아놓어서 날개 쫙 펴잖아요. 그래서 wings are held out flat, 아주 flat한 상태로 이 B 플러스 PPD의 5.C에 있던 형용사가 그대로 내려온 형태죠. 오형식 수동태입니다. 5가 앞으로 가고 B 플러스 PPD의 5.C 약 90도 각도로 완전 이렇게 몸을 바탕으로 이제 90도 각도, 그러니까 몸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거의 뭐 이 날개의 각도가 이 자체가 이제 90도가 되는 각도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는 이제 solely 이게 심각하게 테스트는 이제 여기서는 실험을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긴장을 주다, 아주 테스트
아주 실험의 영역이다. 특히 그 어떤 버터플라이든 리가멘트 인대 그 날개의 인대 근육 중에 상당한 부하를 걸 수 있다. 테스트 상당한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세워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되면 근육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마치 이제 우리 나비하면 떠오르는 그런 날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날개를 마치 그 이제 쫙 X자 모양으로 편각으로 이제 마운티돼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잘못된 실제 자연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있다는 겁니다. 자연에서는 이제 우리 사람이 팔을 내리고 있듯이 날개를 갖다가 공중 방향으로 이렇게 딱 붙이고 있죠. 그 상태는 이제 앉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플랫한 각도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각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 여기서 그 모양은 이 X자 모양을 가리키죠. 이 모양은 우리가 즉시 recognize,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recognize A에서 비해서 A가 앞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요 B만 남습니다. 그죠? butterfly로서 recognize A as B, 우리가 이 모양을 나비로서 인식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됐다, 이게 왜곡된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왜곡된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근육에 부담을 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자연의 자세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는 이런 모양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부사절에서 명사절에 쓰이는 대절을 부사절처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우타이, 우리 나비 넥타이라든가 아니면 파스타, 이탈리아에서 여기 위치가 생략돼 있죠. 이탈리아에서 부른다, 파르팔레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 뭐를 이게 V고 이게 5.C니까 이게 5가 앞으로 간 거죠. 5형식이죠. 즉 이 파스타를 이제 이탈리아 아이들은 파르팔레라고 부르는데 이 파팔라가 사실은 버터플라이라는 이태리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면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말아놓는 거죠. 이게 스파게티처럼. 이게 이제 나비 넥타이의 이 모양.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비의 모양. 나비의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사실은 잘못된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90디그리의 이 스탠다드가 왜곡된 모양이 표준화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이 표준화로 우리가 그 표준화 사례로서 현재 어디에 우리가 음식이라든가 파스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나비 넥타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하지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버터플라이가 실제 그 살아있는 버터플라이가 open, 그 연다는 거죠. 그들의 날개를 어떤 상태로? flat한 상태로. 결국은 enjoy, 뭐하기 위해서만 flat한 상태로 날개를 연다는 겁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버터플라이가 그들의 날개를 flat한 상태로 여는데 오로지 투에서 햇빛을 이렇게 쬐려고, 그때는 이제 플랫하게 이렇게 펴는데 몇몇 종들은 아예 never do it, 이 행동을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일생 동안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 하지만 가끔씩 뭐죠? 그들의 그 날개 자체를 이게 with 목적어 분사가 걸리네요. 이 형용사로 tight shirt 하면 아주 그 셔트한 상태로 타이트한, 그러니까 아주 그 꽉 닫혀 있는 상태로서 앉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게 아예 enjoy sun을 하기 위해서 날개를 펼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종들은 아예 안 펼치고 항상 나비가 어떻게 되면 나비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날개를 이런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이 꽃 같은데 이런 모양으로 앉아 있는 거죠. 날개를 이게 tight shut 하는 상태로, 그래서 꽉 닫힌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는 상태로 settle, 앉아 있는다, 정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심지어 the wings are wide open, 아주 우리가 날개가 아주 넓게 열리는 wide open,
이게 넓게 열리는 이런 때조차도 이 사실은 이게 슬로프, 이 경사를 약간 아랫 방향으로 슬로프, 경사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자가 아니라 실제 나비를 위에서 보면 날개를 피면은 얘들이 이 날개가 중력 방향에 의해서 살짝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요것도 좀 더 아래로 이렇게 좀 아래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모양의 이런 90도 모양의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쪽에 가깝다는 거죠. 이게 슬로비 다운워드 방향으로 좀 더 뭐보다는 마운티드, 이게 박제된 스펙스면 표본보다는 좀 더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분사 나오죠. 이게 hind wings가 뒷날개죠. 그러니까 뒷날개 쪽이 훨씬 더 closer, 더 butterfly body, 이 butterfly body의 이 뒷날개가 훨씬 더 가깝게 유지되면서, 그래서 with 목적어 형용사 구문, 그래서 비교급 수식, 어치로 수식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이트 셔츠 같은 경우는 좀 사실은 문법적으로 하면 타이트리 셔츠이 맞거든요. 왜냐면 이게 형용사니까 아주 꽉 조이는 하는, 이게 부사로 쓰이는 게 맞는데, 이게 형용사를 이렇게 돼 있는 형용사 구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좀 부사 형용사도 있지만 형용사가 형용사로 나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new old guy, 약간 모순적인 말이지만 아주 새로 등장한 old guy다. 뭐 이런 식으로 new old guy 할 때 new old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연속으로 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뭡니까 아주 cute beautiful lady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귀엽고 아름다운 여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타이트 셔츠이 그런 형태로 형용사로 쓰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이트리 셔츠라고 해도 사실 틀리진 않는다. 내가 봤을 때 이게 부사가 PP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형용사를 구처리했어요. 구처리. 그래서 이것도 with 목적어 형용사 보면 with 목적어 형용사 보면,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with 목적어 분사가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자, 이 글의 주제는 여러분들 그 날개의 왜곡된 모양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이때까지 그 박제 표본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주제의 제목은 뭐냐? 제목은 바로 그 잘못된 신화입니다. 보통 신화가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of the butterfly, 그러니까 우리가 나비의 그 butterfly, 그 나비의 그 신화는 아주 뭡니까? 신화의 그 아이코닉한 포즈, 그 자세, 그러니까 아주 이런 우리가 아이콘처럼 떠오르는 이 자세는 결국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이런 글이고, 그럼 주제문은 우리가 따로 정리하면 주제문이 선생님이 정리한 이전 거하고 내용은 맞지만 조금 다를 거예요. 이 브레이즘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를. 그래서 버터플라이의 이 쉐이프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 쉐이프가 우리가 현재 recognize, 인지하고 있는, 그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버터플라이의 모양이 사실은 is 뭡니까? 이거된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의해서 야기됐습니까? 이게 박물관 측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created by 특히 mounted, 이게 표본 박제를 한 뮤지엄, 우리가 뮤지엄의 이런 종들, 스페시멘, 표본 샘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거된 이미지다라고 돼 있죠. 이거된 이미지고, 이것은 not how, 이것은 이제 어떻게 버터플라이가 naturally, 어떤 자연적으로 그들의 날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잡고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가 표본 박제된 뮤지엄에 있는 스페시멘, 그 샘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거된 이미지다. 즉 버터플라이의 아이코닉적인 포즈는 결과적으로 버터플라이 모양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 버터플라이의 모양은 결과적으로 박물관 측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이미지다라는데 이제 본문에서 나온 단어로 쓰면 이제 distorted 쓰면 아주 좋고요. 본문에 나온 단어를 이용하시오 하면 뭐 thank you 이러고 distorted 적어주면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리프레이징으로 주제문으로 객관식으로 나왔다 약간 변형 버전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은 그 misreading도 가능합니다. 이게 잘못 인도된 이미지다라는 의미에서 misleading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방식이죠. 즉 버터플라이가 일반적으로 그들의 날개를 뭐하는 그 유지하다죠. 유지하다. 그러니까 이게 hold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hold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비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맞춰봤습니다. 나비 이야기. 그래서 나비 이야기에 관계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본문 이야기가 이제 요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음악과 언어의 그 어떤 독특성, 인간이 가지는 음악과 언어, 소리에 있어서 인간만이 가지는 그 어떤 소리의 이해 능력에 관한, 그래서 물론 동물도 뭐 소리로 교감을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만 인간처럼 이렇게 체계적이고 굉장히 깊고 다양한 의미를 나누기에는 너무나 단순해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언어라고 하기엔 그렇고 일종의 뭐 이 신호 정도 되겠네요, 그죠? 신호 정도. 근데 이제 인간은 그런 음악을 통해서도 깊은 어떤 그런 교감을 하고, 그러니까 소리에 있어서 상당히 독보적인 그런 존재다. 인간은 어떤 그런 이 청각적 소리에 있어서 뭐 청력이 뛰어나기보다는 그 뭐 인간보다 청력이 뛰어난 동물들은 많잖아요. 뭐 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소리를 의미화하고 그 소리를 어떤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것은 이제 인간만이 가지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뭐 그런 말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Central Role of Music and Language로 돼 있는데 언어와 음악과 언어, 즉 그 Human Existence,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음악과 언어의 그 중심 역할, 그리고 동시에 The Fact에 이 대시 걸리니까 both involve, 그러니까 이 주격 걸리죠. S 한 붙겠죠. The Fact. 동시에 involve, 관련시킨다. 이게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게 both 뒤에 동사가 오긴 하는데 이게 S가 안 붙는 이유가 얘 때문이 아니고, 즉 그 어떤 현재 그 이 인간 존재에 있어서 음악과 언어의 중심 역할과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팩트들 해서 이게 선행사가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러니까 중심 역할과 팩트가 사실 둘 다 관여시킨다는 거죠. 그죠? 뭐를 그 어떤 복잡하면서 형용사 의미 있는 소리의 그 나열들을 이렇게 소리의 그 사운드 시퀀스, 소리의 그 의미 있는 그런 패턴들을 이 수반시키는 어떤 그런 팩트와 어떤 그런 음악과 언어의 그런 역할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 involve. 그 다음에 여기서 동사가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보통 당연하게 comparison, 비교를 일으킨다 해서 이게 사실은 대절에 여기 한 번 동사가 걸리고 한 번 더 이 central role과 the fact가 여기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대한다고, 뭐를 비교를 부른다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 두 가지의 영역, 즉 그 뭡니까? 음악과 언어의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의 그런 영역에서의 그 비교를 일으킨다라고 돼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장황한데 우리 결국은 음악과 언어의 인간만이 가지는 그런 중심적 역할에 대한 배경 설명이죠. 배경 설명. 이러한 두 가지 영역이라는 것은 음악과 언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교를 우리가 일으킨다는 겁니다. 음악과 언어의 어떤 상관관계, 혹은 때로는 인과관계,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암기를 할 때도 암기 수험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암기를 통해서 뭐 언어를 연상해서 외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무의식의 세계를 음악으로서 그런 무의식을
치료하고 또 승화시키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영역까지 음악은 또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떤 상관성 혹은 인과성, 이런 언어의 구조성과 음악이 가지는 화음과 멜로디가 주는 인간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연구,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건데, 하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standpoint of modern cognitive science니까 현대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 인지심리학이라고 하죠. 인지심리학. 이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언어와 음악의 이런 관계성이 베어리가 이제 막이라고 해석하세요. 이제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도 있지만 이제 막 began, 시작된 단계이며, 뭐 하기 위해서 to be explored니까 이게 to 부정사 수동태로 탐사되기 시작했다라고, 탐사가 되어지기 막 시작했다. 막 시작했다.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으로 barely는 막 just 방금 막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용법으로 이제 막 시작을 했다. 그래서 have began의 그 to 부정사 막 explore 되었었다. 뭐가 이런 음악과 언어의 상관성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비교는 불가피하게 자연적으로 일어나지만 이게 연구가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to be poised가 있죠. 준비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준비를 시킨다.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뭐를 기꺼이 준비시킵니까? 아주 그 급속도로 현재 그 바뀔 것 같다는 거죠.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황은 음악과 언어에 대한 연구, 이 연구가 일어나는 이 상황이 이제 막 빨리 이렇게 이제 이게 연구 속도가 붙을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s research from diverse fields, 다양한 그런 분야, 다양한 분야에 있는 그 연구원들, 학자들이 increasingly 꾸준하게 drawn, 이끌리고 있어, attracted, 매료되고 있어. 그죠? 수동태죠. 즉 이러한 interdisciplinary 하면은 이게 다재학적, 그죠? 학문과 학문의 다재학적 enterprise가 사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프로젝트라고 해석도 됩니다. 일, 계획. 그래서 다재학적 프로젝트 쪽으로 꾸준하게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속도로 아마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 사람은 이 음악과 언어의 연구성이 시작된 지 얼마나 안 됐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막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지금 학문 연구를 위해서 이쪽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음악과 언어의 관계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것의 관계가 연구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하지만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뭐가 나오냐? 자, 그 다음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요런 영역이 나오죠. 즉 어필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연구에 대한 어떤 그 어필, 어떤 호소, 매력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이거 뭐에 대한 매력입니까? 요 앞문장에 아주 다재학적인 그 학자들이, 다재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을, 그러한 매력은 이 서치, 수가 아니죠. 명사뿐이 되니까 그러한 연구에 대한 매력이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 왜를 물어야지. 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논고를 대야지. 그러니까 왜 이거를 막 연구하려고 사람들이 애쓰는지, 이러한 매력이 왜 발생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왜냐하면 이유가 인간은 unparalleled, 비교할 수 없대요. 즉 어떤 분야를 단순히 청력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들리는 이 소리로부터 make sense, 의미를 이해하다죠. make sense.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어떤 소리로부터 그 의미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지는 이 아주 이러한 능력에서는 인간은 다른 종과는 unparalleled,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언어 지각력이 뛰어나다. 언어에 대한 분석력이. 그래서
뭐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동물이 없어요. 오직 인간 안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구에 대한 일, 왜 이런 매력은 뭐죠? 다재학적인 연구로 쏠리는 이 매력이 왜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아주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다른 우리가 experience,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지각적 경험들의 다른 영역, 다른 어떤 그런 다른 지역적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이런 부분 뭐가 있습니까? 시각, 뭐 촉각, 후각,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 뭐 visual perception이라든가 비주얼 퍼셉션의 뭐 최고의 1인자는 뭐 독수리 이런 애들이잖아. 막 시력 7.0, 8.0 그렇잖아. 막 지상 1km에서 밑에 있는 그 쥐를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주얼 퍼셉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시각적 서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촉각이라든가. 그럼 촉각이라는 건 이제 만져서 느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그 적외선으로 느끼고 이런 애들도 있거든. 뱀처럼 막 체열을 막 느껴갖고 이런 거는 뭐 우리 인간이 적외선으로 뭐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가 뭐 손바닥으로 이래갖고 사람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적외선 추적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터치라든가 비주얼 퍼셉션에 있어서의 우리의 감각은 사실은 뭐 최상위 수준은 아니죠. 인간이 최상위 수준은 아니고 사실 뭐 청각도 그렇고 뭐 시각은 그래도 뭐 중간 정도는 하는데 시각은 좀 좋은 쪽이라고 해요. 인간이 뭐 아주 그 시력적인 부분은 이제 색깔 그런 거를 굉장히 구분 잘하고 시력은 비교적 중상위 쪽인데 이제 뭐 후각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좀 뒤지죠. 인간이 그 어떤 인간은 근접거리에서만 냄새를 맡지 개처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데에서 막 냄새 맡고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또 어쨌든 그거는 이게 이 paralled가 할 수 있는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unparalled가 왜 나왔냐면 이런 영역들은 parallel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많이 어떤 study, 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 걸리죠. behavior and brains of other animal. 다른 그 포유류나 조류, 그 여러 가지 기타 동물들의 행동과 그 뇌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비교 관찰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거야. 인간의 뇌가 어디까지 진화했고, 인간의 지금 감각은 몇 번째 순서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이런 지각들, 오감들이 사실은 그닥 different, 이게 지시부사죠. 형용사 꾸미는 그닥 다르지 않기 때문이야. 뭐 theirs, 그들의 감각들과 그들의 experience, 이거 이제 풀어줘보면 their experience 이렇게 되겠죠. 그들의 감각과 뭐 그닥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상당히 이런 것으로부터 많이 배울 수가 있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재학적 연구로 몰리는 매력의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다? 비경합성. 견줄 바가 없고, 왜 견줄 바가 없느냐? 나머지 그 이런 언어나 소리에 대한 이해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닥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견줄 바가 있는데 얘들은 견줄 바가 없다라고 했죠. unparalleled. 나란히 할 수 없다. 비교될 수 없다. not compared. 비교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when it comes to language and music, 하지만이 한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언어와 음악에 관계된 거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우리가 이 감각을 뺀 나머지 오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비교 우위가 가능하지만, 이거는 뭐 세컨트는 2등이 없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종들만이 아주 독특하게 갖고 있는 언어 이해력, 그래머, 보카, 소리, 패턴, 억양, 여러 가지 맥락상의 의미, 그 다음에 깊은 철학적, 추상적, 과학적 사고, 그 다음에 음악을 통한 여러 가지의 치료, 마음의 영혼, 이런 거는 뭐 어떻게 견줄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makes it difficult, 감옥, 여기서 진목 걸리죠. 그래서 이 점을 까다롭게 한대요. 이 형용사 걸려서 어떤 점? 통찰 얻기가 어렵대. 즉 언어나 음악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통찰력, 전체적으로 그 드러나지 않는 면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 뭐로써 우리가 인지 시스템, 인지 과학의 한 영역에서 이거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종족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만 갖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 통찰력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 뭐 함으로써 by comparing,
그죠? 인간 compare A to B,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유기체 organism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인지적 시스템에 대한 그런 영역별 비교를 통한 어떤 그런 통찰력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독특하니까. 2등이 없으니까. second to none. 2등이 없다는 거죠. 2등의 영역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점이 우리가 통찰을 얻기가 어렵게 만든다. 약간 뭐 유산살이라도 있으면 대충 어떤 우리가 의미를 밟아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이런 걸 좀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녹음기가 원시 시대 때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진화하기 이전의 동물을 목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다면 그 시대의 인간과 지금의 시대의 인간의 언어나 청각이나 의미를 비교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시대 때 무슨 자료가 있어서 우리가 동굴 벽화를 보고 소리를 연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글의 그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the uniquely, 그죠? 아주 그 독특하게 uniquely 독특하게 만들어진 인간의 어떤 그 capacity, 능력이에요. 독특한 인간의 그 능력인데 capacity to 뭐하는 만들어내고 create and 만들어내면서 해석까지 합니다. interpret 해석까지 하는데 즉 이거한 사운드죠. 어떤 새소리나 이런 것처럼 뭐 간단한 소리가 아닙니다. 자, 이런 점이 만든다는 거죠. 뭐를 만든다? 즉 그 the study of life니까 우리가 그 이거의 관계성을 이거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이거하게 만든다. 즉 뭐에 대한 between이니까 music 음악과 언어죠. 음악과 언어에서의 이거하면서 이거한 영역. 즉 in cognitive 어떤 우리가 인지적 과학이죠. 그러니까 인지 과학에서의 이러한 능력. 그러니까 이제 독특한 인간의 능력인데 이제 create나 interpret 아주 만들어내고 이해하는 어떤 사운드입니까? 단순하지가 않죠. 본문을 보고 적어야 되죠. 어떤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한 소리예요. 복잡한. 이 복잡한 소리를 만들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그 독특한 능력이 만든다는 거죠. 즉, 이 음악과 언어 사이에 이거를 이해하는 이런 학문을 이게 OC가 돼요. 그죠? 5.C. 이거 하면서 이거한 영역으로 인지과학에서 우리가 그 뭡니까? 아주 구별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막 나타나는 출현하는 그런 분야로서 만든다. 뭐가 음악과 어떤 이 언어가 주는 그러니까 음악과 언어의 관계를 연구하고 싶은데 이거 연구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음악이 어디 있으면 언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이 새소리 그거 음악 아니냐 새소리를 음악으로 볼 수는 없죠. 이 새소리는 말 그대로 새의 본능적인 소리고 그걸 통해서 신호를 줄 수는 있겠지만 동물들끼리 그건 어디까지나 신호의 도구지 우리 인간처럼 추상적 사고를 언어를 통해서 하고 또 언어를 통해서 또 그 음악을 만들어서 그 영혼을 다가가는 뭐 그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뭐합니까? distinctive, 독특하죠. distinctive, 독특하고 이제 막 출현한 겁니다. emerging, 이제 막 떠오르는 학문이며 따라서 이 두 개 사이에 뭐를 연구해야 돼요? 그렇죠? 뭐를 연구해야 되니까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죠? 이거 뭐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relationship이죠.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그 연구를 하는 것이 아주 독특하고 지금 막 나타난 분야로 만든다고. 뭐가? 이런 복잡한 소리에 대해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뭐 할 수 있는 그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독특한 그런 어떤 인간의 그 능력이죠. capacity. 이게 만든다고. 이런 어떤 두 개 사이의 학문을 좀 더 이거한 존재로. 그래서 이게 이 글의 주제였죠. 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아마 요 비디오는 잠시 일시 멈춤으로 할 거예요. 뭐 바로 이어질 겁니다.